43번 보겠습니다. 구리에 아연을 5에서 20% 정도 함유해서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색에 가깝죠. 아름다워서 장식용 악기 등에 사용되는 것. 우리가 구리에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죠. 근데 얘를 20% 이하로 섞으면 톤백이라고 하죠. 또 구리와 아연의 비율을 7대3으로 섞으면 7,3황동, 6대4로 섞으면 6,4황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20% 이하의 구리 아연 합금을 톤백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아공석강에서 탄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공석강이라고 하면 강은 0.02% 탄소에서 2.08% 탄소까지 들어있는 걸 강이라고 하고, 여기에 0.8%의 강을 공석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에 있는 구간을 아공석강이라고 하죠. 여기는 과공석강이고요. 결국엔 아공석강에 있는 강 중에서 탄소 농도가 점점 더 늘어갈수록 강도는 증가하죠. 경도도 증가하죠. 하지만 연성은 떨어지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인장 강도가 증가하고 경도도 증가합니다. 인장 강도가 늘어나니까 항복 강도도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하지만 연신율, 연성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레이디얼 볼 베어링 6304에서 한계 속도 계수 dn이라고 표시하고 단위가 밀리미터 곱하기 rpm입니다. 이 값을 12만이라고 한다면 이 베어링의 최고 사용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라고 했죠. 최고 사용 회전수 n은 지름분의 한계 속도 계수 dn을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볼 베어링의 안찌름 치수를 알아야겠죠. 안찌름 치수는 여기 있죠. 4번 이상에서는 곱하기 5를 하면 안찌름 치수죠. 그러면 20mm가 안찌름 치수죠. dn 값은 12만이었죠. 계산해보면 6000rpm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기어 열에서 각각의 인수가 A는 16개, B는 60개, C는 12, D는 64인 경우 A 기어가 있는 1번 축이 1500rpm으로 회전할 때 D 기어가 있는 3번 축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죠. 우리가 회전비를 알아야 되는데요. 속도비라고 하죠. 이 속도비의 원리를 알게 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있는 걸 한번 써보죠. ZA의 기어 인수는 16개고요. ZB는 60개죠. 그리고 여기다 ZC를 쓰죠. ZC는 12개였고요. ZD는 64개였어요. 그 다음 회전 속도를 써보겠습니다. A의 회전 속도 NA는 1500rpm이라고 했죠. 두 개의 기어를 한번 보죠. A의 기어와 B의 기어가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는 경우에 회전비와 속도를 곱한 값은 반대쪽 맞닿아 있는 거에 회전수와 개수를 곱한 거와 같다. 다시 얘기하면 NA 곱하기 ZA는 NB와 곱하기 ZB와 같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비의 원리죠. 결국에는 1500에 16을 곱한 값은 60에 x를 곱한 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x를 알고 싶으면 1500 곱하기 16은 내가 알고 싶은 회전수 x죠. 곱하기 60과 같은 거죠. 60을 뒤로 보내면 60분의 1500 곱하기 16, 400이 되죠. 그래서 B기어의 회전수는 40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곱한 게 이거 곱한 거와 같죠. 자, 그래서 B의 회전수를 알았고요. 이제 C와 B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B는 이렇게 큰 게 있고 C는 그 속에 이렇게 있죠. 근데 둘이 보면 회전축이 같아요. 그쵸? 회전축이 같으면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같은 축에 껴져 있는 기어이니까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NC도 400으로 같은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C와 D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축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ND도 구해야 되는데요. 400 곱하기 12는 ND 곱하기 64와 같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NC, C의 회전수 400이죠. 그리고 C의 기어 인수 12개죠. 그게 D 기어의 회전수와 D 기어의 인수와 같다. 얘를 계산해보면 결국엔 ND는 75 RPM이 되겠죠. 지금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너클핀 이음에서 인장하중이 20kN을 지지하기 위해 핀의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했죠. 지금 너클핀의 지름 설계죠. 너클핀은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이 핀이 여기에서 전단하중이 걸리고 여기에도 전단하중이 걸리죠. 그래서 너클핀의 지름 설계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이 타우분의 2p죠. 그래서 전단하중을 받는 너클핀의 지름 설계 공식이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는 그대로 가고요. 타우는 전단 응력이죠. 뉴턴과 밀리미터의 단위네요. 그래서 50을 그냥 써주고 2 곱하기 P 인장하중이죠. 뉴턴 단위로 바꿔주면 20에 킬로를 1000을 곱해줘야겠죠.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약 15.95mm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15.95mm 이상이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원주 속도 5m/s로 2.2kW의 동력을 전달하는 평벨트 전동장치에서 긴장 측 장력, 텐션 장력을 물어봤죠. 몇 뉴턴인가? 원주 속도가 벨트에서는 10m/s 이하면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력비가 다르죠. 그래서 장력비 K는 10m/s 이하일 때는 이완 측 장력분의 긴장 측 장력이죠. 얘가 2μ세타죠. 근데 2μ세타가 여기 벨트 장력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2라고 했어요. 그러면 긴장 측 장력은 이완 측 장력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달 동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달 동력 H는 유효 장력 곱하기 V, 속도죠. 우리는 지금 유효 장력을 알고 싶으니까 유효 장력은 전달 동력을 속도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서 속도는 원주 속도죠. 5m/s. 그리고 전달 동력은 2.2죠. 근데 킬로가 붙어 있으니까 1000을 곱해줘야겠네요. 와트는 뉴턴 곱하기 미터/s죠. 그래서 미터/s가 날아가니까 뉴턴만 남게 되겠네요. 얘를 계산해보면 440뉴턴이 유효 장력이 됩니다. 유효 장력 공식도 있죠. 유효 장력은 긴장 측 장력 빼기 이완 측 장력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관계가 있죠. 긴장 측 장력은 ETS래요. 2배의 이완 측 장력. 거기다가 이완 측 장력 한 번 뺐으니까 결국은 이완 측 장력이죠. 그쵸? 결국은 유효 장력이 이완 측 장력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440뉴턴이래요. 이완 측 장력이 440뉴턴이고 긴장 측 장력은 2배의 이완 측 장력이었죠. 그러면 880뉴턴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축 방향으로 10,000뉴턴의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볼트에서 골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축 방향이면 인장하중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물체가 있고 볼트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데요. 당겨지니까 여기에 인장력이 가해지겠죠. 결국에는 축 하중만 받는 볼트의 골지름 설계 공식이 있죠. 그래서 스몰 d는 루트 파이 시그마 분의 4p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도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파이는 그대로 써지고요. 시그마는 여기 있죠. 볼트의 허용 인장 응력 48N/제곱밀리미터다. 일단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4 곱하기 인장하중이 뉴턴 단위죠. 여기도 뉴턴 단위네요. 그러면 만을 그냥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약 16.28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소 16.28 이상이어야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